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뭐 거의 예상대로 혹은 뭐 예상보다 더 네,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좀 채용 공고 건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 둔화 전망이 지금 기대치가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국제 수용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제 수용률이 4.16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2년 만기 국제 수용률은 4.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용률이 지금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지표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아니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는 0.2 빠졌는데 나스닥은 0.3 올랐잖아요. 그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이 2% 오르고 아마존 1.4%, 엔비디아 2.3%, 테슬라 1.3%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지수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하락 종수가 많았다라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달러인덱스 환율은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 부분들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좀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ECB에서도 인플레 둔화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 좀 루머로 좀 퍼뜨려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연 이틀 동안 시장이 좀 다소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도 차익 매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공고히 좀 있었는데 견조하다는 표현을 지금 한 2주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단기 급등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목별로 하락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나스닥이 올라온 것은 여러분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졌습니다. 요번에 보시면 종목별로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그 사이에 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은 또 저가 매수에 또 메리트 또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목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고요. 애플이 올라온 건 따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애플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2% 오르고 뭐 아마존 1.4% 뭐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 당연히 이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매물로 맞으면서 약했다. 지표들이 시장이 우호적이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네. 제가 어제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네, 1.8% 많이 빠졌어요. 1.8% 빠지고 코스피는 0.8% 빠졌습니다. 시작은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국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소형 성장주의 기관 매물이 집중되면서 급락 종목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이유를 좀 보면은 이제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소폭 빠져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아시아 주요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특히 중국시 중화권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7%, 항생지수가 1.9% 빠졌습니다. 이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지수에는 이제 두 가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다는 부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성에서 코로나 검사를 재개한다. 상하이 공항에서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통행증의 건강 코드가 다시 재개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빠졌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 영향을 받은 부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호흡기 관련 제약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뭐 어제 상한가한 것도 있고 10% 20%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와 필수 소비재, 보험 이런 쪽이 좀 강했고요. 어제 반도체와 게임, 기계, 2차 전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게임, 기계,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이들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는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ADP 취업자 변동이 있고요. 일단 졸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거보다 이제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 이제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AMD에서 어드밴싱 AI 행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시황을 좀 설명드렸는데 매크로 시황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먼저 차익 매물이 좀 맞고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만 말씀드려볼게요. 차익 매물 맞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내려와서 한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죠. 왜냐하면 그 타겟 프라이스를 엔비디아가 지금 $460인데 700달러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들은 이제 저가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빠졌다가 가격 매물이 생기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연말 장세의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 장세 되면은 이제 북클로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연초 효과를 노린 매수세가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것 때문에 많이 종목 장세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연결해서 우리 시장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연초 통화정책 피복 기대감은 반영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그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은 추가적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한번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제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큰데 어제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에 올해 연간으로 많이 올랐던 성장주 중심으로 거의 뭐 우리 패대기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또 막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런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살 때는 정말 급하게 사고 또 팔 때는 또 정말 급하게 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의구심을 좀 갖는 건데 국내 기관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가 있고 또 운영사들이 있고요. 운영사들 중에는 뭐 사모펀드도 있고 또는 지금은 투신들이 없잖아요. 투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고객의 돈을 운영해주는 운영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연기금의 액티브 펀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 기관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살 때도 같이 사고 팔 때도 같이 파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들 종목들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는 상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안 좋다, 느낌보다도 좀 억울하다 이런 거는 그런 거죠. 내 건 별로 못 올랐는데 빠지면 때는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종목일 때 이제 답답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점에 이런가에 대해서 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 가중에 뭐 하기 쉬운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다시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저게 뭐 올린다 이런 논의가 연말 안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시기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은 처음에는요,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반기 들면서 네. 야 올해도 또 연말 되면 매물 나오고 그러니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7월, 8월에 빠질 때 야, 이거 미리 대비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공매도 금지 시한부 금지가 나오면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얘기가 나왔어요. 2차적으로 그거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존재해 있었던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있었던 쪽이나 또는 완화되면 오히려 이 종목들은 더 사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지금 12월 첫째 주에 중반 들어가고 내년 둘째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뭐 임시의회 뭐라 그러죠? 임시국회 한다고 하지만 이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야 그러면 이거 물건 나왔다 이거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냐면요. 연간으로 가격 상승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락을 해요. 연간으로 가격 상승이 제일 많았던 데는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종목들이. 그러나 연간으로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지금 있으면서 개별 종목단에서는 좀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는 늘 연말에 수급의 불균형 또는 왜곡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건 그냥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그냥 제 경험적 팁을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수급적으로 연말에 막 양도소 회피 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매도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수급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은 뭐 잘 가다가 연말에 그냥 이렇게 이게 수급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를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뭐 내부적인 수급 요인도 그렇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아무튼 되게 언짢을 겁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권 기자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그냥 빨리 요거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에서 중국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등급은 A1으로 투자 적격 등급은 유지했습니다. 하향한 이유는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중앙 정부의 재정 경제 제도적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구조적으로 낮은 중기 성장률과 지역적인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중국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궤적 그러니까 하향한다 하더라도 그 궤적 그리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의 위험 통제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곧바로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달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랑 봄에 있을 인민전인대회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시장에서 또 알갈부할 개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7일 날 7일이 맞죠? 7일 날 이 중국과 EU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북경에서 개최되는데 4년 만에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중국 외교부장이 한마디 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EU에서 중국차 전기차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의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은 전기차 조사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는지 요건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신 뉴스들 몇 가지 좀 있습니다. 1112의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젯바운드 요거 미국 약국에서 판매 시작했다는 뉴스가 그거 처방전 있었고요. 있어야 되죠. 네. 약국에서 판매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게임 라방 라이브 방송 한다라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름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치지직 이름이 치지직. 이름이 뭐예요? 치지직이요. 치지직? 예, 게임 방송의 이름이 치지직인데요. 그 아프리카 TV처럼 후원 또는 유료 구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아프리카 거고요. TV 그럼 영향 받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게임 라방을 하는 쪽이 많아요. 그런 쪽은 영향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트위치 같은데 옛날에 많이 했었는 예. 것 같은데. 하긴 아프리카 TV는 게임보다는 요즘은 뭐 그죠? 뭐 그쪽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또 다양하게 하잖아요. 네네. 뭐 저는 아프리카 뭐 TV 봤어? 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 TV? 뭐 그 볼 일이 별로 없죠. 3프로 TV 봐야죠. 좀 싸봤어? 싸봤다는 게 뭐예요? 저기 별풍선.
싸요. 그 엄청 싸대. 예. 아니 뭐 그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더만. 예. 그렇다고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뭐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런 목도리가 느낌, 많이 쏜대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인데요. 나스닥이 종목수가 몇 개쯤 될까요? 나스닥이요? 예, 종목수가 한 5천 개, 몇 5천 개 될 돼요? 거예요. 예, 5천 개 정도 넘을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에 1달러 미만, 이걸 우리 동전주라고 하죠. 우리나라 1,000원 미만 2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12월 지금 얼마 전에 봤더니 464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464개. 1달러 미만이면 1,300원 미만이네. 네, 더 1,000원. 우리 1,000원 미만 주식도 꽤 될 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왜 그랬냐 봤더니 2년여간의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이런 걸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투자 계획이 미정이다. 정경련이 이름 바뀌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한경협으로 바뀌었는데 500대 기업의 2024년 내년 국내 투자 계획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다 하진 않고 응답 기업의 55%는 내년 투자 계획 미정 또는 없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투자 계획 수립한 기업들 중에서 61%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고 28.8%는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축소는 10%거든요. 뭐가 특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계획 미정은 2022년에 38%, 2023년에 49%, 올해는 55%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불투명하다, 좋지 않게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기업은 13.5%에서 28.8%로 증가했어요. 네. 이 얘기는 여기에 그 비니핀 비읍보 소위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고 굉장히 내년도에서 불안하게 보는데 실제로 계획을 갖고 투자하는 쪽은 예전보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 이게 뭡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계획을 갖고 투자하는 쪽은 오히려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발표가 좀 하나 있었고요. 요건 그림은 그대로 좀 가져온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거 공매도 금지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조금 빨리 했습니다. 7번째 뉴스는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10대가 꽂혔다 올리브영 장악한 제품들. 요즘 올영이 대세더만. 참새가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는 참새 그러니까. 방앗간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올리브영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올리브영 자주 가긴 하는데. 뭐하러 뭐하러 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뭐하러 뭐 가세요? 사요, 가면? 그 우리가 예전에는 백화점 들어가면 백화점 구경하잖아요. 네. 그 올리브영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신제품들이나 아니, 기능성 저 제품. 박 이사님을 위해서 사는 건 뭐 있어요? 일단 우리 애도 좋아하니까 같이 처음에 거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처음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신제품도 되게 독특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짜잘짜잘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딱 한 그래서- 번 사봤는데 거기서 딱 한 번. 생수. 생수? 여기 이제 화장품 거의 성공했다고 지금 보여져요. 올리브영에서 거의 화장품은 뭐 이 젊은 세대들은 다 거기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 네. 이 매장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거의 편의점 수준이에요. 올리브영이?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H 프로젝트 헬스의 H라고 보여지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주력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러한 변화의 주류, 기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매도 금지 1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많이 증가한 쪽이 어느 쪽인가? 제가 얼마 전에는 2주 지나고 나서는 종목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율 감소를 어느 지금 블로그에서 올린 걸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요. 제일 많이 감소된 게 운송, 그다음 호텔 레저, 그다음 조선,
기계, IT 가전, 상사, 보험, 건강관리 이런 순이에요. 이걸 차트 이렇게 그대로 그쪽에서 올린 거를 가져왔는데요. 공매도 잔고폭 감소 한 달 동안. 그래서 여기 옆에가 잔고 폭의 비율, 줄어든 비율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운송, 호텔 레저 서비스, 조선, 기계, IT 가전, 상사자 문제 이런 식이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화장품, 에너지, 필수소비재, 자동차, 뭐 유통, 유틸리티, 철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공매도 금지하고 쇼커버링을 분명히 하긴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덜하고 전혀 엉뚱한 데서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는 이 위에 지금 공매도의 잔고 감소폭이 큰 데는 이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래에 있었던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미 빠져서 이익이 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쪽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 좀 그렇게 좀 보여요. 네. 그런 쪽을 쇼커버링하고 지금 일단 올해 꽤 많이 올라왔던 쪽은 그대로 좀 아직 두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쇼커버를 그냥 막 하는 건 아니다. 이들이 턴어라운드 하든지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섹터 또는 종목을 쇼커버링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를 보면서 쇼커버를 왜 급하게 했는지, 또는 이쪽이 왜 많이 줄였는지,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이 또는 이게 변화가 이쪽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주가는 어땠습니까? 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딱 6일 날부터 실행됐잖아요. 예. 그날 뭐 폭등했. 그때 뭐 코스닥 그날 하루에요? 8%? 예, 하루 7.몇%. 7.5% 올랐죠. 예. 그래서 어땠냐 이거죠. 지금 보면. 그날 올랐다가 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그냥 원위치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거의 대부분 다시 내려온 부분이 많은데요. 종목별로는 다시 올라온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 밑에 그냥 다시 있고요. 거의 원위치한 종목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11월 3일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네네. 2,368포인트였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근데 어제가 2,494니까 조금 오르긴 올랐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11월 6일 날 발표한 날 종가가 2,502예요. 그렇죠. 그 가격보다는 낮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하기야 뭐 미국 오른 거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네. 만약에 그거마저 없었으면은 시장이 취약한 유동성 속에서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냐.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좀 방어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관점인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팍 올라가고 뭐 강하게 쇼크버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한 달 동안에 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고 저점으로부터 뭐 빈집이든 뭐든 간에 좀 올라오던 종목들 있잖아요. 인기가 없었던 쪽들, 소외주 쪽, 이런 쪽이 오히려 쇼커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쇼커버 1위는 사실 삼성전자이고요. 그쪽이 많이 이제 쇼커버가 있었고, 우리가 쇼커버를 기대했던 쪽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있지 않았더라. 그런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네. 예상하고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숏커버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었군요, 보니까.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세지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아직 주가가 눌려 있기 때문에 그들도 빨리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